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현재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주 그 여러 국가들로부터 어떤 찬사가 아주 극찬이 아주 대단하고, 그로 인한 어떤 일정한 국운 상승은 현재 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현재는 국운 상승주의라는 타이틀로 국운을 그 판단하는 객체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한번 그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국운과 관련해서 감명을 하고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과연 그 국운은 뭘 가지고 그 국운을 판단하는지 전 항상 그 좀 의문이 들었죠. 의문이 들었는데, 통상 이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모시는 어떤 신을 빌어서 그 신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죠. 대행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다 치우고, 첫 번째 그 별표를 해놨는 부분은 현재 그 명리를 그 하는 분들이 술사들이 국운을 판단하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객체를 제가 여기다 한번 옮겨봤습니다. 옮겼는데, 첫 번째 이 경자년 무인월 정축시라는 이 부분으로 그 국운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우파 유튜버 중에 홍진보라는 사람입니다. 홍진보라는 사람이 경자년 무인월 정축시 또는 뭐 경자년 무진월 그 무진시입니까? 총선이 무진시인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국운을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판단하는 그 육효를 활용하죠. 육효를 이용해서, 육효는 주역도 아닙니다. 주역 아닙니다. 요 주역은 다른 그런 학문이고, 육효는 이거는 조금 뭐 그 어디서 그 발생되는 건지 차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그런, 그 육효라는 그 효를 주역과 같이 그 효는 사용하는데, 엄격히 말해서 이건 주역은 아닌데, 육효점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국운을 감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자년 무인월 정축시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0년 1월 10일 음력으로 11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국운을 감명한다,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특정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을 경자년 무인월 정축시로 대한민국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중국도 일본도 다 똑같은 경자년 무인월 동북아시아 같은, 그렇죠. 정축시는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중국, 일본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국정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상당히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 아니면은 이러한 걸 가지고 국운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보고, 다음 두 번째는 무속인들은 보통 자신이 모시는 어떤 신의 말을 또는 신의 계시를 자신이 대행하는 거죠. 그 무속인이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은 각기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영화에서 보면 뭐 흘러가는 별, 유성이죠. 흘러가는 별을 보고 국운을 이야기하고, 보통 통상 어떤 대사급들이죠.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한 별자리를 보고 또 국운을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어떤 현대인이 이 뭐 별자리를 보고 국운을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거의 믿지 않아도 되죠. 거의 사기꾼 수준이 아니고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그 어떤 그 개연성이 없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고,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국일입니다. 건국일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있고 또한 그 대한민국 그 48년인가 그때 또 정부 수립일이 있는데 이건 뭐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인위적인 그런 날짜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정했는 날짜인데 사주를 보는 그 역의 원리는 자연의 어떤 질서, 자연 발생적인 것을 가지고 사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인 것은 그 어떤 운명을 볼 수 있는 그 객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또 어떤 그 술사 중에 한 분이 그 구군에 관한 부분을 그것도 그 유튜브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그 한반도라는 그 지리적인 어떤 특성이 삼면이 바다죠. 육지 저 중국 쪽에서 내려오면은 쭉 내려와서 백두산 지나갖고 이제 삼면이 바다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 그 풍수에서 이 기라는 부분을 설명할 적에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물 앞에 가면은 멈춘다고 그러죠. 따라서 그 대한민국은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 기가 머무는 곳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가 머무는 곳인데 그 따라서 그 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기를 그렇게 기어있던 기운을 많이 받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분은 그 구군의 어떤 그 대상을 60갑자 즉 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상승곡선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는 의미죠. 그리는데 그 1950년 6.2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그때까지 하향 곡선에서 다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고 다시 하향 곡선으로 해서 2010년부터 현재는 그 2020년인데 현재는 그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 상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 곡선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상승 곡선이 시작돼 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맡으면서 현재는 그 국운이 상승 중인 그런 주기다. 사이클로 그렇게 돌아서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운 상승 중이고 앞으로도 쭉 당분간은 국운이 상승일 것이다. 상승 중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뭐 이분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어떤 그 국운의 객체라는 대상을 설정을 했죠. 어떤 고민했는 그 흔적은 보입니다. 그걸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주기 이제 무형적인 거긴 합니다만도 국운의 대상은 그 60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기로 보는 거죠. 60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과 하향을 반복하는데 현재는 그 상승 중인 그 국운이 이 상승 중인 그런 상승 중에 있는 그 60갑자가 상승 중에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데 뭐 이 부분 그 나름대로는 뭐 고민을 많이 했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또 이거를 국운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을 국운으로 본다면 이 부분도 또 그 우리 그 보통 개인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하고 좀 힘들다 보이지 않는다 어떤 무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 나름대로는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고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 다섯 번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의 어떤 그 운세를 국운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뭐 일정 부분 가장 그 어떤 나라에 있어서 그 운을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죠. 대통령의 운이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따라서 주는데 그래도 이 대통령도 하나의 개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운명이 있기 때문에 국운을 전체 다를 국운과 연관시키는 건 그것도 또한 무리죠. 무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영향이 미치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운을 국운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또는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다 어떤 그런 국운을 판단하는
객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어떤 것도 딱 이게 이거다 하고 그렇게 판단되는 게 없습니다. 다 없고 다분히 그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한 이러한 대통령 운은 이 부분은 또 어떠한 분은 대통령 운과 또 어떤 다른 어떤 요소들을 포함해서 또 그렇게 구군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도 거의 그게 구군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그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도 아니고 그럼 현재 그 코로나의 어떤 발발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불운한 그런 운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 초창기에 그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으로 그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하루에 뭐 1,000명 가까이 그렇게 나오고 각국으로부터 그 출입국을 그 제한받는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보면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일관성 있는 행동과 진정성이 상당히 그 먹혔다는 얘기죠. 저 진정성과 또한 그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총리 또는 지자체장 또는 담당 부서 그 방역을 담당하는 그 본부장부터 해서 그 직원 일체하고 또한 그 봉사에 헌신적이었던 그 의료진들이 어떤 혼연일체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방역 체계를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원망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전부 다 그 정부를 믿게 됐죠. 믿고 또한 그 질서를 유지했죠. 그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슈퍼에 뭐 어떤 물건들이 그 제품들이 동일하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거의 평상시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쭉 유지가 잘 됐습니다. 여기가 잘 되면서 그로 인해서 정부도 더 힘을 얻는 것이죠. 힘을 얻고 그러한 그 상태나 또 그런 현황들을 각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어떤 찬사가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외국으로부터 어떤 믿음과 또는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로 인한 또한 키트라고 그럽니까? 키트라는 걸 또 아주 그 품질이 뛰어난 그런 키트를 또 그 제품을 생산해서 그로 인한 또 어떤 국위 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더 선진국이라면 서방 쪽의 선진국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 국민성이 또 선진국의 그 합당한 그런 국민성이다라는 걸 깨달음이 있었죠. 깨달음이 있었고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 자긍심이 함양되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과정인데 이로 인해서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전염병 입고로 국원 상승의 어떤 기회를 맞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베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이 결여되고 사역이죠. 장기 집권과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많이 속였죠. 속이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 선명성이 결여되고 또 그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무관심 이것도 상당히 큰 장애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반면에 일본 국민들은 아주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서 그로 인한 어떤 국군의 쇠퇴뿐이 아니고 아주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일본이 현재로 봐서는 정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뒤지는 그런 후진국으로 쇠퇴되는 한 20여 년은 제 나름대로는 후퇴했다고 그럽니다. 아베가 정권을 잡으면서 후퇴했다고 우리에 보여지는 아주 상반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따라서 국군이라는 게 현실에서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다만 우리 같은 그런 민초들이
그 구군을 어떤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군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오로니 민초, 뭐 주역을 했든지 아니면 명리를 했든지 또는 무서운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명칭이 도사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같은 어떤 그런 민초, 백성 또 민초들이 뭐 명리를 조금 했다 또는 뭐 주역을 조금 해서 안다고 해서 구군을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구군을 운운하는 거는 시건방 뜨는 겁니다. 시건방 뜨는 거지. 감히 구군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그 야기됐을 적에 어떤 그 지도자 및 또는 국민이 그 대처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구군은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도 있고 또는 쇠퇴될 수도 있는 것이지 사전에 그 우리 같은 그런 민초들이 구군을 판단하고 우리 구군이 어떻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금방 시금방 뜨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